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4%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에 대비해서도 좀 상향된 수치인데 이 정도면 미국 경기 예상보다 좀 훨씬 강하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너무 강하죠. 지금 2024년도 2분기부터 2025년도 3분기까지 지금 가장 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GDP는 네. 인간으로 따지면 발육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육 키와 상태. 몸무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도 그런가요?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키랑 어떤가요? 몸무게 재나요? 저희 글쎄요. 때는 막 네. 앞에 줄 서가지고 짝 네네. 재가지고 다 이게 나와버려서 그랬죠. 네. 좀 작은 애들은 좀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줄자로 막 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발육 상태가 되게 좋은 애들이 있고 같은 학년인데 네. 같은 학년인데도 뭐 저학년이랑 똑같을 정도로 발육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편차가 심한데 GDP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GDP가 이제 그 기본 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전분기라던가 전년 동기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원체 크잖아요. 근데 큰 애가 발육 상태가 안 꺼지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키가 2m 막 10cm에다가 몸무게가 이미 108kg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성장률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일 때 4%랑 키가 2m일 때 4%는 절대 수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성장률이 안 꺼진다는 거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이게 인간의 키랑 비교해서 그런데 인간의 키가 발육 상태 한계가 있잖아요. 한 고등학생 되면 이제 멈추죠. 대부분 성인 되기 전에. 네. 근데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키 몸무게가 다 완벽하게 자란 상태인 것 같은데도 마치 중고등학교 때 팍팍 크는 것처럼 그 정도 수치만큼 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강한 그 경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뭐 금리나 기대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냐. 어떤 거에 중점이 두겠어요, 당연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발육 네.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얘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성장이 키랑 몸무게가 더 이상 자라면 안 되는데 뭐 몸무게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키가 더 이상 크면 안 되는데 키가 더 크네? 이런 거가 걱정이겠어요? 아니면은 얘는 이제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야 되나?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키가 너무 커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출 필요가 없겠는데 이게 낫겠어요. 키가 잘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게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나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뭐였냐면 그거예요. 아니 키가 너무 안 자라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네. 맞춰야 되는데 키가 너무 자라서 성장 호르몬을 맞출 기대감이 없어졌네. 그것보다는 그냥 키가 자라서 키가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출 기대감이 없는 게 낫죠. 그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죠.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그러졌지만 주시장에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것보다 기초 체력으로 그냥 커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란 것도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조금씩 누르면서 너무 키가 크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더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보시면은 8%라고 바오바 정책을 포기했거든요. 중국도 덩치가 커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키가 1m일 때 8%랑 2m일 때 8%랑 수치가 다르잖아요. 걔네도 이제 8%라는 팔자를 깼습니다. 팔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기초 체력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성장률을 끌어올린 어떤 동인으로 뭐 수출 호조, 민간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걸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흐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계속 일회성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안 꺼지고 계속 40%대가 나오고 트럼프가 뭐 흔히들 막무가내로 그 보여지는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 폈느냐 이런 게 바탕이 돼서 그런 거예요. GDP 성장률이 안 꺼지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자산 가치도 오르고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임금 상승률도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는 임금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굳이 내가 막 너무 이론적으로 이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론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빼고는 네. 그래 잘해라 우리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 한 얘기랑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계속 뭐라고 했죠? AI 데이터 센터, AI 씬의 이 성장 속도의 빅뱅이 와가지고 우리는 GDP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바이든이 우리한테 똥덩어리를 던져줬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 6%를 근데 우리는 그 비율을 어떻게 내려버리겠다?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려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춰지도록 해서 이거를 321로 낮춰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의 빅뱅을 통해 가지고 네.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리니까 키 몸무게를 너무나 끌어올려 버리니까 키 몸무게 대비해 가지고 어떤 질병의 이 비중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책을 마음대로 펴고 군사적인 옵션을 하던 말던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번 분기 3분기만 진행이 되겠느냐. 아니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는 반도체 업황도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냉각 시스템 이런 것도 들어있고 네. 여러 분야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야죠. 아주 10년, 20년짜리이기 때문에 샘 알트먼도 저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1년짜리 돈을 얻으려면 저렇게 뛰어다니지 않죠.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하고 저렇게 국부펀드한테 뛰어다니고 빌릴 수 있는 돈의 어떤 출처는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알트먼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죠. 오늘 준비하신 자료도 뭐 지출 항목별로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 소비의 나라다. 트럼프가 유럽 가서 저렇게 마음껏 짓거리는 이유도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다 토대로 하는 거예요. 흔히들 트럼프가 저렇게 막 지르는 거를 야 도대체 무슨 뇌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말하나 보다. 저는 철저하게 옛날에 이력들을 보면 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부동산 업계에서 그렇게 큰 손이 됐겠어요?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소비 꿀단지를 갖고 있는데 유럽 너네 물건 만들어서 어디서 팔래? BMW 벤츠 열심히 만들어 봐라. 그거 어디서 팔래?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GDP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 소비예요. 7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육 얘기를 했지만 그거잖아요. 발육이 좋은 애들이 여러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을 맞았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가 친구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큰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육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개인 소비란 말이에요. 민간의 GDP를 아까 4.4%로 끌어올린 요인이 네. 소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맨날 떵떵거리는 거죠. 봐라. 아무리 불황이어도 우리 국민의 소비는 이렇게 뛰어나. 이 내수 시장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덴마크든 어디서 팔려? 너 덴마크 낙농업? 우유 그런 거 치즈 어디다 팔 건데? 만약에 우리랑 교육 끊으면 너네 소 다 죽는다. 이겁니다. 소비 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말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머지 뭐 정부나 수입이나 수출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비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죠. 뭐 이번에 소비 지출 증가율도 3.5%로 꽤 강하게 나왔고, 근데 또 다만 좀 근원 PC 물가는 2.9%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러면 인플레 부담을 좀 크게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 네. 두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있는데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거는 굉장히 어떤 것에 하중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의 저울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FRB, FRS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금리 카드를 이용해서 네.
적절하게 인하나 동결이나 인상을 통해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라는 게 같은 색깔의 토끼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색깔의 토끼를 되게 빠른 애들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기가 4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 중점을 두느냐인데 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플레 부담이 문제여가지고 과연 이걸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플레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되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으니까 PC가 연준의 공식적인 어떤 타겟이죠. 우리가 뭐 CPI, PPI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결국에 개인 소비 지출 2%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네. 장기적으로 연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PC거든요. 근데 그거 2%로 따지면 2.9면은 거의 1%가량 높은 거잖아요. 네.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나가는 게 물가 하면은 나가는 화면들이 대부분 저런 화면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연히 뇌리 속에 야 물가 오르면 야 내일 어떻게? 야 나 오늘 두 쫑고 오늘 살 걸. 아 오늘 노트북 살 걸. 100만 원 올랐다는데 한 달 전보다. 이 생각뿐이에요. 근데 뭔 생각을 안 하냐? 내 임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건 있죠. 아 왜 다 올랐는데 두 쫑고 가격, 노트북 가격 올랐는데 왜 내 연봉만 올라?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게 동시에 같이 올라서 아까 말한 대로 임금 상승률이 내 이 지금 사고 있는 물품 상승률을 넘어선다. 네. 그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인플레 부담이 어느 정도 요 수치상으로 2.9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연준 뭐 하냐? 내가 에너지 가격 다 낮춰줬는데 물론 아까 전에 세부 항목을 딱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크냐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좀 특화된 거 금융 서비스나 이미용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미용실이라고 하는 그런데 헤어샵 서비스 이런 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말대로 에너지 가격이 확 잡혀 있는 건 맞아요. 가솔린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낮아요. 난방비나 이런 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2.9가 나온 게 아니라 2.9가 저만큼 오르는 게 다 서비스 물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니 임의용이 조금 오르건 내가 금융 서비스를 하면 오른 건 그러니까 블랙록에 펀드를 가입하는데 펀드 매니저한테 그 내는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 펀드 매니저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많아도 블랙록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임의용 서비스의 수수료가 올랐어도 내 임금 상승률이 그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2.9% 요 끈질긴 어떤 네. 2%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쓰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